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스타운 유호성입니다. 오늘은 원목이 아닌 기타 재료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택배 출고가 없기 때문에 급한 일들 마무리하고 좀 늦었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느타리버섯은 기본적으로 섬유질과 리그닌이 풍부한 식물 부산물에서 대체적으로 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에는 칡재배를 활발히 하죠. 원목을 제외하고는요. 칡재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볏짚 재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못이나 저수지에 있는 사실은 불애옥장으로도 재배가 가능하고, 건초더미, 뭐 커피 찌꺼기로도 요즘은 재배를 하니까요. 이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버섯 재배를 합니다. 뭐 콩꼬투리라든지 깻대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식물의 사체 또는 농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느타리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 버섯 재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요즘 재배하는 게 이제 칡재배인데요. 보통 11월에서 12월 달부터 건지가 많이 나오죠. 칡재배의 핵심은 재료의 신선함입니다. 일단 건지가 신선해야 됩니다. 오늘 짠 거 또는 어제 짠 거. 칡즙을 짜고 난 뒤 한 2, 3일 이내에 최대한 신선한 칡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칡건지를 우리가 원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접 재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발긴다고 할까요? 다 찢어가지고 이거를 상자에 이제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기타 볏짚이나 톱밥이나 그다음에 뭐 농산 부산물, 콩대, 뭐 깻대, 뭐 이런 농산 부산물,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재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콩꼬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나 왁스층이 있는 식물 부산물은 이제 흡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거나 또는 그래서 이제 물에 삶거나 스팀으로 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느타리 재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볏짚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물만 줘서는 톱밥을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그냥 물을 뿌려준다고 해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줄줄줄 흘러내리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고루 배지 재료가 흡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하다못해 발로 밟는다든지 손으로 비빈다든지 뭐 몽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물을 줬을 때 좋은 버섯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분량을 함유한 재료가 될 수 있고, 수분량은 어느 재료를 불문하고 칡즙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재배를 했을 때는 배양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버섯 재배를 위한 좋은 재료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섯이 배지를 분해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지 내부에 유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유리수를 처음에 재료를 준비할 당시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물리적인 타격을 해주는 등 작업을 하면서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물을 짜내면서 적정량의 수분을 잡아야 되는데, 칡이든 볏짚은 좀 달라요. 뭐 볏짚은 조금 다른데 칡이든 뭐 톱밥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수분을 첨가해서 성인이 한 움큼 쥐어서 꽉 찼을 때 칡 같은 경우는 얇은 물줄기가 쪼르륵 흘러내리고 한 3방울에서 최대 5방울 정도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질 정도의 수분을 잡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볏짚 같은 경우는 그냥 생 볏짚에 물만 먹여서는 배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볏짚은 소여물 만들듯이 삶든지 아니면 스팀으로 한 8시간 정도, 최소 8시간 정도 삶아준 다음에 냉각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볏짚 같은 경우는 물을 뭐 쉽게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업 농가들은, 볏짚을 이용한 농가들은 엄청나게 수일간의 살수를 하고 볏짚을 조금
이 정도로 한 움큼 정도 잡아서 비틀어서 수분을 측정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볏짚을 이용하신다면 여물 삶듯이 그냥 솥단지 같은 곳이나 찜통에서 삶은 다음에 물기를 빼내고 물기를 그 다음에 짜내고 냉각 이후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신선한 재료를 직접 사용하든지 또는 재료에 따라서 삶거나 찌거나 뭐 이런 준비를 거친 다음에 수분을 먼저 준비를 하고 수분 양을 확인을 하고 삶거나 찐 재료는 냉각한 이후에 접종을 하시고, 치건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만 적당하다면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하는 방법은 상자 재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상자에 비닐을 깔고 종균과 칡을 골고루 혼합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칡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칡들이 덩어리가 지거나 섬유질이 장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혼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상자에 비닐을 깔고 맨 바닥에 종균을 놓고요, 한 0.5cm 정도, 그 다음에 칡을 한 5에서 최대 10cm 정도로 칡을 놓고 또 종균 놓고 칡 놓고 종균 놓고 칡 놓고, 그리고 최상단에는 또 종균을 반드시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바닥과 맨 위에 종균이 있고 그 중간에 칡과 종균이 켜켜이 쌓여 있는 형태로 접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면 칡과 칡 사이에 있는 종균이 위로도 자라고 아래로도 자라면서 좀 더 적은 양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배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볏짚 같은 경우에는 혼합 접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볏짚을 이렇게 뭐 다발로 묶은 다음에 위에하고 아래에 샌드위치 방식으로 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깻대나 콩대, 톱밥 같은 농산 부산물들은 긴 장섬유를 토막을 낸 다음에 이제 삶거나 찌고 그걸 냉각한 이후에 종균을 혼합 접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보습력이, 재료의 특성상 보습 능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와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습이 가능한 농산 부산물들과 함께 혼합 접종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섬유질이 많은 재료는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하는 데는 재배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분을 먼저 어느 정도 잡아준 이후에 종균을 혼합해서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켜켜이 쌓으면서 접종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 달에 작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제 3월이나 4월, 5월 달에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배양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배지가 이제 배지 안에서 종균이, 발한 종균의 균사가 배지를 먹고 살면서 대사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물, 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열이 발산이 되는데, 이 발산된 열들이 이 온도가 높은 계절에는 이제 자기가 낸 열에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자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도가 좀 낮은 계절에, 전업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좀 낮은 온도의 계절에 좀 낮은 온도, 즉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되면 좋거든요. 물론 20도에서 23도가 가장 좋지만 그보다 낮아도 균사는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배양은 됩니다. 가장 안전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업 농가들은 보통 20도 언저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20도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온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것 좀 키우려고 온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베란다나 우리 집 창고가 한 15도 정도 또는 10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 배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상자에서 비닐을 깔고 그 안에서 배양을 하다 보면 약한 배지의 재료 또는 온도 또는 품종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20일에서 30일, 보통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배양이 완료되고 30일 언저리가 되면 이제 버섯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접종한 이후에는 비닐을, 예를 들면 플라스틱 상자에 비닐을 놓고 여기에 이제 재료와 종균을 잘 혼합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 비닐이 고추뽕다리라고 할게요. 아니면 김장뽕다리.
김장봉다리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작업을 한 이후에 위쪽에 남는 비닐을 이렇게 접어서 덮어주면 되거든요. 이 접어서 덮어줄 때는 비닐을 너무 밀착시키지 말고 마르지만 않을 정도로 산소 공급은 되되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접어서 덮어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덮어둔 다음에 25일에서 30일 정도가 되면 이 비닐 안에 버섯이 발생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되면, 접종 이후 3일에서 5일 정도가 되면 하얗게 눈뜬 중간중간에 곰팡이 같은 버섯균이 보이고요. 그것이 점차 자라면서 25일에서 30일, 20일에서 25일이면 배양이 완료가 되고 25일에서 30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30일 언저리가 되면 비닐 안에서 버섯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비닐을 이렇게 상자 바깥으로 발라당 벗기거나 젖혀두거나 또는 더 좋은 건 절대 측면과 하부의 비닐이 배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밀착된 상태에서 상자에서 꺼내서 비닐을 발라당 뒤집어 깐 다음에 그 안에서 버섯을 물 줘가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섯을 키우고요. 일단 버섯이 한번 발생을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또는 온도에 따라서 최대한 보름 안에 다발이 크게 어느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칼이나 가위로 수확하시면 안 되고 밑동을 깨끗하게 전체를 잡아서 뜯어내시면서 수확을 하시고 조리한 수확해서 조리를 해서 드시고, 느타리는 전체 나온 버섯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개 중에는 분명히 처지는 버섯 그리고 처지면서 죽는 버섯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되거나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일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면서 물을 흠뻑 주고 다시 비닐을 살짝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 최대한 보름 안에 또 버섯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비닐을 걷어 놓고 거기서 또 버섯을 키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섯을 다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상자에서 꺼낸 다음에 비닐을 잘 밀착을 시킨 다음에 뒤집어 버립니다. 상자의 바닥 쪽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하늘 바라보는 쪽으로 위쪽으로 가게 놓은 다음에 비닐 여기저기에 X자로 칼집을 뭐 상자 크기에 따라 그리고 배지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이내로 칼집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칼집 낸 자리에서 버섯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칼집을 내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다가 느타리 버섯은 봄, 가을 버섯이기 때문에 보통 5월에서 6월 넘어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걸 뭐 쓰레기 봉투나 김장 봉다리 같은 데다가 다시 싸서 저온 창고가 있거나 저온 저장이 가능하신 분들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 10월 달쯤에 또 꺼내시면 다시 한번 가을에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봄에 새로 배양된 배지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버섯 수확은 가능합니다. 이거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여름을 나면 이 초파리처럼 작은 버섯파리라는 것들이 이제 균사의 향에 방향성 물질에 이제 유인이 돼서 알을 낳고, 알을 낳으면 구더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작은 구더기가. 그 구더기는 뭘 먹고 사냐면 버섯 균사를 밥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름을 그냥 상온에다 놔두면 가을에 가서 보면 분명히 하얀 느타리 버섯이 배양된 배지였는데 가을에 가서 보면 그냥 칙칙거기만 남아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 보관 이후에 다시 꺼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비닐 안에서 주의할 점이, 비닐 안에서 발생했는데 비닐을 벗겨주지 않으면 비닐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나온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느타리 버섯이 쌀이버섯이나 뭐 산호초 형태로 기형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거는 가스 피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가스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때 최대한 빨리 비닐을 벗겨서 환기를 시켜가면서 키우시는 것이 좋고요. 환기가 잘 된 느타리는, 잘 된 조건에서 자란 느타리는 키가 작고 간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버섯과는 약간 상이한 형태로 자라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느타리 버섯으로서는 정상적인 형태거든요. 건강한 느타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고, 보통 느타리는 또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버섯 색깔이 검게 변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밝은색, 특히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색깔에 따른 변화도 한번 관찰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높아지면은 발생도 잘 하지 않습니다. 느타리는 밤에 야간에 차가운 기운, 저온 충격을 받아야만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워지면은 발생하지 않는다. 봄, 가을에 추울 때에 잘 발생을 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버섯은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면서 버섯이 잘 나오는 봄, 가을철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곳에서 직사광선이 아닌 따뜻한 곳에서 버섯을 좀 키울 수 있으니까 가을, 겨울, 봄 이 계절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어디 또 약속이 있어서요 바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정신없고 부족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010-3503-2671로 문자 주시면 사진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에 또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